저도 영어를 처음에 할 때 참 이게 참 힘들고 지루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치료가 불가능해갖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. 네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아웃라이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? 아웃라이어?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위대한 이제 경영 사상자가 쓴 책이에요.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년간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쓴 게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이 아웃라이어의 책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?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말콤 글래드웰이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책 내용이 시작이 될 때 하키 선수들로 시작이 돼요. 캐나다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키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죠. 근데 하키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실력은 동등하다 그래요. 동등하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특정 아이들이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훈련을 한다 그래요. 그러면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는 거죠.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또 한 10분에서 20분 더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지죠. 그러면은 이때 어떤 그 실력 차이가 그 환경에 어떤 그런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일단 코치들도 그 아이들을 좀 더 주목할 거고요. 부모들도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이 칭찬을 해줄 거예요. 그죠? 조금 더 나은 실력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러면 처음에는 한 이만큼, 한 1% 정도의,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하는 실력 차이가 1년이 지났을 때는 꽤나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좀 더 벌어지고 3년이 지났을 때 좀 더.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위대한 인물과 그냥 정말 위대한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평범한 플레이어들 있죠. 평범한 플레이어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엄청난 차이를 수치적으로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투자한 시간이었다 그래요. 그 투자한 시간이 매우 위대한 사람은 10,000시간을 넘기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덜 위대한 사람들, 괜찮은 정도에 드는 사람들이 한 7,000에서 8,000시간.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한 5,000에서 6,0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뭐 5,000에서 6,000시간과 뭐 10,000시간 이건 2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10,000시간을 넘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쫙 쬐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물이 99도까지 안 끓는 거예요. 끓지 않는 거예요. 근데 100도 지점에 딱 오면은 이제 물이 와글와글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. 영어를 여러분들이 할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. 저도 영어를 처음에 할 때 참 이게 참 힘들고 지루하고 그랬어요. 그런데 영어 방법을 만나고 나서 영화를 듣고 따라하고를 지속해서 했죠. 그리고 저는 뭐 정확히 시간을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10,000시간 가까이 됐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임계점이 딱 넘어서는 순간 영어가 정말 막 이렇게 희열이 느껴질 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한국말처럼.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불변의 진리처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요새 참 재밌는 그 예시를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 중에서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소프트뱅크의 이제 그 회장인데 이 손정희 회장 제1교포예요. 근데 이분을 보니까 처음에 기업을 할 때 막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몸이 갑자기 그 병이 난 거예요.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간염. 근데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해요. 지금은 치료 가능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해갖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. 그래서 5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이제 죽었다 하고 막 베개를 덮고 막 울었대요.
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.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갖고 삶의 끈앞풀이라도 잡아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책을 읽는 거였다 그래요. 독서. 그래갖고 독서를 얼마나 했냐 봤더니 4,000권을 읽었대요. 4,000권을.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4,000권이 넘는 책을 3년간 읽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인 출신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거둔 거죠.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된 거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. 어쨌든 이분도 이제 임계량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 무수히 많은 인풋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웃풋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. 우리가 위대한 어떤 그런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 뭐 4살, 5살 때부터 훈련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뤄내는데,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그냥 그 단기적인 것 같아요. 조금만 한 10분 하면 영어가 늘까? 1시간 하면 영어가 늘까? 뭐 한 달 하면 영어가 늘까 하는데,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쉽게 늘지 않아요. 그 왜 그러냐면 인생의 원리라는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영화로 계속 듣고 따라하고 아이처럼 배우면은 이 임계량이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. 물이 끓듯이 99도까지 끓여놓고 불을 끄면 얼마나 어리석겠어 이게.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. 근데 꼭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임계량을 넘는 그런 시간에 투자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인풋이 반드시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. 여러분들 이번 그 영상에서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, 하여튼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, 지치고 힘들 때도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나아가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꼭 어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, 시도하는 거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특별히 영어 성취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